안녕하세요. 오늘은 팩트 중심으로 테슬라에 일어날 수 있는 반전의 드라마, 반전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난주에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아진 것 같고, 좀 체념하시는 분들도 있고, 테슬라 투자를 하는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팩트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좀 희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찰나의 순간에 예고도 없이 폭락을 하기도 했지만 찰나의 순간에 예고도 없이 폭등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늘 지금과 같이 테슬라 주가가 어디까지 곤두박질지 알 수도 없고, 걱정 태산의 이런 상황일 때 어느 순간에 뭐 하나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주가가 그냥 포모를 일으킬 만큼 폭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제가 5년 투자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현재 없다. 그런데 왜 그러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가형 전기차의 출시 소식입니다. 일론 타임이 있죠. 2025년 상반기만 놓고 보면은 일론이 이날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때 실행을 하겠습니다 했었던 부분들이 모두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 저가형 전기차 출시 소식만큼은 아직 상반기 내에 나오지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테슬라 본사에서 저가형 전기차의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일 아니면은 미국 시간으로 30일, 그렇죠, 화요일, 그 전에는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일론이 상반기 내에 이야기를 했었죠. 출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미 위장막이 돌아다녔고, 모델 Y보다 조금 작은,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모델 Y보다는 조금 작은, 근데 세단 형태는 아니고 SUV 형태이지만 조금 사이즈는 작고, 가격은 당연히 그보다 낮고, 기능들이 몇 가지 조금 빠지면서 모델 Y 주니퍼와 좀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은 저가형 전기차를 드디어 출시를 하는구나 라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환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가형 전기차 시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모델 Y와 모델 3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물론 엄청나게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을 만큼의 딱 알맞은 정말 저가형 전기차의 컨셉으로 출시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것을 테슬라 본사가 아주 절묘하게 잘 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었을 때, 저가형 전기차가 만들어 나갈 폭발적인 EPS의 상승부터 해서, 그리고 인도량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상승 부분들을 한껏 그 기대를 부풀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저가형 전기차 출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6월 30일에 이 출시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당장 대량 양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모델 Y와 모델 3를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드디어 이 모델 2가 이 저가형 전기차 출시가 돼. 그러면 $10,000나 15,000달러, 많게는 $20,000 정도 싼데, 아니 뭐 모델 Y를 타나, 이 모델 2를 타나, 내가 $20,000나 아낄 수 있네, 그런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모델 Y와 모델 3의 예약 주문이 크게 감소될 수 있는 부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최대한 늦게 하려고 했지 않냐. 하지만 일론은 상반기 내에 출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또 어길 수는 없다고 본인은 판단할 것이고, 그런데 최대한 늦게 발표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소식이 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은 일단은 환호하고 보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반전 시나리오. 왜냐, 지금은 뭐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또 이거 뭐 7월달로 넘어가고 뭐 8월달로 넘어가고 그렇게 좀 체념을 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한 소식 하나로, 공식적인 출시 소식 하나로 일거에
반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인도량 발표 때 나올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입니다. 저는 이번에 잘하면 15GWh 이상, 정말 많게는 아주 불리시하게 보면은 18GWh 이상의 퍼포먼스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시장에서는 이게 천지개벽했나라고 할 정도로 놀라고 오히려 인도량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논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의 이 디플로이먼트 있죠. 뭐 9GW 파워, 11GW 파워. 자, 그 에너지 디플로이먼트의 성장률을 성장세를 분기별로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그러면 자, 2021년도부터 2025년도 현재까지를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퀀텀 점프를 했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2021년도 때 0.5GWh를 시작했다가 1GWh가 됐었던 게 2021년 2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에서 또 2022년도로 갈 때 또 1GWh에서 2GWh,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GWh에서 4GWh, 또 그 다음 해에 4GWh에서 이제 9GWh가 됐었는데, 자, 2021년도 2분기가 퀀텀 점프, 그러니까 2배가 됐었고요. 2분기에 순식간에. 그리고 2024년도 2분기 때도 9.4GWh가 나오면서 에너지의 디플로이먼트가 순식간에 2배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게 2분기 때 있었었고, 2022년도와 2023년도는, 2022년도는 3분기 때, 2023년도는 1분기 때 퀀텀 점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분기, 3분기 내에 퀀텀 점프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일단은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저는 3분기보다는 2분기에 이 반전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2024년도로 한번 가보면은 2024년도 2분기 때 9.4GWh가 나왔다가 2024년 3분기 때 6.9GWh로 이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우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한번 돌이켜 보니까 날씨가 생각보다 큰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자, 2분기는 4, 5, 6월 달이죠. 근데 지금 에너지 사업의 디플로이먼트, 이 성장세의 어떤 불씨를 지금 지펴주고 있는 것이 호주인데, 호주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날씨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제 호주는 엄청 추워요. 이제 겨울에 접어드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날씨가 반대인 상황인데, 2분기만큼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든 날씨가 좋습니다. 4, 5, 6월 달. 그러니까 호주도 그때는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왜 이렇게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가, 근데 퀀텀 점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지? 돌이켜보니까 이 메가팩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가상세계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 이제 땅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덥거나 날씨가 너무 추우면은 이 작업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그 효율이나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2분기는 일을 하기가 너무 편한 환경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이죠. 눈도 많이 안 오고 비도 많이 안 오는. 그래서 작업 일수도 많을 것이고 작업 효율성이라든지 작업의 퍼포먼스 전체가 2분기 때 높아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분기 때 성적이 매우 좋았고, 당장에 2024년도 2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2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사업은 퀀텀 점프를 하는 기준이 연간으로 2배씩 올라갔다.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볼륨이 너무나 높아지면은 이게 2배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이 한계 효용의 법칙인 것이죠. 하지만 그 한계 효용의 법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9.4GWh의 작년도에 2분기 퍼포먼스에서 이번에 2배가 되면, 그 기존에 있었던 역사로 놓고 봤을 때 2배가 된다면은 19GWh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너무 허무맹랑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론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상해에 메가 팩토리를 지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가
지금 80GWh의 전체 생산 캐파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자, 그것을 올해 전부 다 그 캐파를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해두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올해 많게는 진짜 80GWh의 전체 생산 캐파를 모두 다 디플로이먼트를 한다든지 적어도 한 70GWh 정도는 설치를 한다든지 그 시나리오를 그렸기 때문에 메가팩토리 상해를 만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연도별 퀀텀 점프의 어떤 성장 그리고 메가팩토리를 짓게 되었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의 어떤 맞물림으로 봤었을 때 2025년 2분기 때 또 다른 퀀텀 점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퀀텀 점프도 연간으로 말씀드려요. 한 4분기, 5분기 때 한번 퀀텀 점프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2024년 1분기 때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9GWh에서 11GWh 사이에서 조금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제 또 퀀텀 점프가 언제 있겠죠. 그럼 저는 이것을 2025년 2분기 아니면 2025년 3분기로 보는데 빠르면은 2025년 2분기 때 퀀텀 점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15GWh도 넘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17GWh, 18GWh도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수치가 한번 찍혀주고 다음 분기에도 그렇게 찍혀줘야지 메가팩토리를 만들어 놓은 명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도량 발표 때 저는 자동차 인도량을 먼저 안 보고 이 에너지 디플로이먼트 한 문장으로 나오는 그 기가와트파의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를 먼저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만약에 15GWh가 넘어가면 13GWh도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꽤 놀랄 만한 퍼포먼스를 얘기를 하겠지만 15GWh가 넘어가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인도량의 미스라든지 인도량이 아쉬운 부분들을 제쳐두고 에너지 사업이 진짜 대박인데 작년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그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의 이 퍼포먼스를 우리가 한번 반전의 시나리오에 넣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요새 로보택시 사업이나 옵티머스 사업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이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2030년도에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얼마의 기가와트 퍼 아워를 생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테슬라가 올해 80GWh per hour의 에너지 저장 장치의 전체 캐파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2030년도에 태양광 에너지의 이 생산량이 400만 기가와트 per hour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40만이 아니고 여러분 중국만 놓고 봤을 때 2030년까지 400만 기가와트 per hour입니다. 그러니까 그 400만 기가와트 per hour 중에서 테슬라가 물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은 다만 1%라도 만약에 그 사업권을 따낸다고 한다면은 40만 기가와트 per hour의 저장 장치에 수주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이라든지 순이익이 옵티머스와 이 로보택시는 세 발의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에 에너지 사업만으로도 연간 순이익이 50조 그리고 많게는 100조 이상의 시나리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이 에너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EPS의 기여는 절대적으로 에너지 사업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정말 이런 시나리오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 상황이 2025년 2분기 이 기가와트 파워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의 이 세이프티 드라이버. 저는 정말 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이 조수석에서 나오는 순간. 근데 이번에 무인 배송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조수석에 없는 로보택시를 생각보다 우리가 빨리 만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에 또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업데이트된 사고 소식이라든지
어떤 좀 비우호적으로 보는 그런 유튜버 분들이나 전문가들에게 공격을 당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로보택시의 퍼포먼스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인 배송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테슬라 본사에서 깜짝 발표라고 할까요? 다음 주부터 지금 보니까 이미 다 세팅이 완료가 돼가지고 로보택시의 이 세이프티 드라이버를 조수석에 안 앉혀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매달 며칠부터 뭐 7월 2일, 7월 3일 정말 빠르면은 그냥 7월 1일부터 7월 달부터 이 세이프티 드라이버는 만나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소식이 들리는 순간 시장이 또 한번 화들짝 놀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로보택시의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사라지는 순간도 반전 드라마의 또 시작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연스럽게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들이 모두 나오게 된다면은 매우 자연스럽게 기관들의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킬 것으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의 상향 이야기로 인한 주가 상승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바라질 않아요. 이것이 언젠가는 또 다시 조정을 받고 내려올 때 다 맥보고 내려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테슬라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매우 유력한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생각보다 크게 상향을 시킬 경우에 그때는 6%가 당일 올라가는 것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반전의 시나리오들 이 세 가지가 일어난다면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그냥 덤으로 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기관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우려가 너무나 많긴 합니다만은 이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조금은 희석시킬 수 있는 지금은 실적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 지금 보니까 지금 테슬라는 미래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 봐야 될 것 같아. 지금보다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네.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실적 우려로 인한 주가의 하락이라든지 전반적인 공포 심리들이 한껏 수그러들면서 상승 모멘텀을 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반전 드라마를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